자, 일단 여러분들 한번 저희 시험 끝났지만 한번 볼게요. 사실 저도 이제 지난번에도 그랬는데 내 입장도 있어요. 나는 사실 저도 처음 봤지만 물론 일부 어려운 문제는 저도 인정할 거예요. 아, 진짜 어렵다. 그때 이제 그게 아닌 문제들도 분명히 있을 건데 이제 그런 걸 틀렸다면 왜 틀렸는지를 한번 다시 풀어보시면서 좀 점검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자, 여기 있는 문제 한번 같이 해볼 건데요. 자, 첫 번째 페이지는 다 맞았길 바랍니다. 뭐 3에서 운동 방향 바뀌고 뭐 제가 말한 간접적인 표현들 당연히 나온다고 했죠. 뭐 이런 것들은 당연히 여러분들이 체크를 했을 거라 믿습니다. 그리고 가속도 물어봤네요. 제가 항상 말했지만 이런 식 나오면요. 나머지 두 개를 구하고 시작하라고 했잖아. 그래서 구한 다음에 대입하는 문제로 가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풀어보시면 됩니다. 자, 밑에 있는 2번 문제는요. 뭐 요 4차 함수가 최소값을 가진대요. 보통 우리가 있을 만한 것은 딱 정해져 있지. 뭐 어떤 범위가 있다면 양끝점 혹은 이제 우리가 어떤 극대극소점에서 존재할 건데 아마 이 문제 제가 안 풀어봤지만 양끝점이 없잖아. 아마도 요 후보지는 극소에서 뭐 극소가 두 개 있다면 둘 중에 작은 게 아마 뭐 최소가 되겠죠. 자, 뭐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3번 문제는요. 제가 나온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제가 사실은 나온다고 다 말했거든요. 전체에서 감소한다. 판별식 문제입니다. 이 정도는 뭐 보자마자 도함수가 구한 다음에 이게 항상 감소하려면 판별식이 일단 감소니까 이거겠죠. 이게 항상 되려면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가는 판별식 문제가 나왔으니까 이 정도는 맞췄길 바랍니다. 4번 문제는요. 뭐 이번 수능일이 나오더라고 이런 게. 그냥 식 두 개 주고 넓이 구해봐라. 구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자, 뭐 아직은 어려운 게 없고요. 자, 5번 문제도 여러분들이 당연히 많이 풀어봤던 문제입니다. 도함수의 그래프를 주고 선중이 거예요. 말할게요 그냥. 증가 감소를 다 체크하는 겁니다. 그래서 체크 여러분 하셔가지고 이제 그거 가지고 뭐 극대인 거 극소인 거를 좀 체크할 수 있는 뭐 그런 문제가 나온 것 같아. 한 가지 눈에 띄는 거는 여기가 조금 눈에 띄는데 뭐 그러든 말든 일단 여기를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이렇게 마이너스 여기가 플러스니까 요 B도 사실은 극소가 맞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기 B라는 점도 어쩌면 극소 얘도 이제 여러분들이 빼먹으면 안 돼요. 요것도 이제 여기에 포함을 시켜야 된다. 아마 이것 때문에 한 개 차이로 틀리기도 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이런 식으로 아무튼 뭐 그런 문제 나왔고요. 이제 6번 문제가 제가 좀 미리 체크를 해놨어요. 수업 준비하면서. 이제 이 6번 문제가 보시는 것처럼 뭐다? 어떤 요게 이제 제가 몇 번 풀어준 적은 있어요. 요게 지난번 시험범인데 이 선중이 풀이처럼 여러분들이 지난번 시험범의 내용을 알면 맞추고요. 모르면 틀려야 됩니다. 그렇죠. 여기 이제 뭐 리미트의 뜻으로 간 다음에 이거를 쪼개가지고 지워지고 보통 뭐 로피탈로 끝내라 그런 말씀 드렸거든요. 즉 도함수를 그냥 안 주겠다 뭐 그런 컨셉이에요. 도함수를 그냥 안 주겠다.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파란 색깔 체크. 어쩌면 빨간색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좀 여러분들이 뭐 어려운 포인트겠죠. 근데 이제 뭐 좀 그런 것도 원래는 염두를 해야. 그래서 항상 말하지만 정말 고득점은요 다 할 줄 알아야 돼요. 빼는 거 없이 다 할 줄 알면 고득점은 나올 거야. 알겠지? 자, 6번 문제고요. 자, 오른쪽 올라가서 7번 문제. 뭐 점 두 개 가지고 움직이는 거 만난다. 얘는 거꾸로 위치 함수로 가서 위치가 같다. 자, 이런 간접적인 표현은 해석을 할 줄 알아야 돼. 위치 함수를 구하신 다음에 요게 이제 C값 구하는 멘트예요. 매번 똑같죠. C값 구한 다음에 위치가 같다 라고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8번 문제는요. 그냥 이제 이걸 틀린 친구가 있더라고요. 속도 물어봤잖아. 얘가 지금 높이 함수니까 얘를 미분하면 속도가 나오죠. 근데 이제 뭔가 t에 대입을 해야 돼. 자, 뭐를 대입해야 돼? 이멘트가 나와 있잖아. 높이가 2000이래. 대입을 해야죠. 높이 자리에다가. 이렇게 대입하시면요. t 값이 나옵니다. t 값이 나오고 일단 대입하면 끝나는 문제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이제 뭐 대입하는 문제다. 매번 말했지만 위치 함수가 나오면 다 구해놓은 다음에 이제 어디에 대입할까를 고민해봐야 돼요. 어디에 대입할까? 아시겠죠? 자, 한번 체크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상 지금까지 해서 첫 번째 장은요. 요 한 문제.
정도가 눈에 띄어요. 이 한 문제는 이제 지난번 시험범위라 여러분들이 좀 틀릴 만한 문제였습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9번 문제 가볼게요. 자, 이 문제는 사실 여러분들 기억나세요? 이제 교과서에 이런 유사한 문제가 종종 있었어요. 자, 이것도 사실은 제가 체크를 할까 말까 고민했는데 그냥 파란 색깔로 체크해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요, 자, 여기 보시면 Y축의 대칭이다. 자, 여기서 자, 선중이처럼 자, 얘는 뭐다? 여기 약간 간접적으로 얘가 이제 여러분들이 아는 것 중에 이런 모양이다라는 거예요. F가 뭔지 몰라도 이런 식으로 생겼다라는 거예요. 자, 이걸 이해했다면 이제 여러분들이 밑에 내려가서 몇 가지 할 만한 게 존재합니다. 자, 그거 한번 도와드릴게요. 사실은 어차피 여기서부터 막 굴러가는 거예요. 자, 뭐가 굴러가냐면 잘 보세요. 이제 여러분들이 밑에 보시면 얘를 구하래요. 얘를 구하래. 근데 위에 주어진 것들을 가만히 보시면요. 0부터 2, 1부터 3, 그리고 마일부터 1.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적절히 좀 이용하라는 그런 얘기거든. 적절히. 근데 이제 이게 짝수기 때문에 제가 이제 그 짝수 관련 내용 중에도 여러분들이 이제 가끔 어려운 문제는 이게 나온다라고 말한 적 있어요. 이렇게 짝수 관련 문제는 이런 상황에서 알아두면 좋은 게 있다라고 했는데 제가 또 아마 덧붙여 말했을 거야. 어려운 문제는 무조건 알아야 풀리는 게 있어요. 이 문제가 그 문제입니다. 자, 짝수는요. 뭐가 가능하다? 이런 게 가능해요. 이런 게. 자, 이걸 먼저 이해했다면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서 할 만한 게 몇 개 있다라는 거야. 뭐 저라면요. 이걸 이해했다면 이런 거 보자마자 요거를 구해보고 싶을 것 같아요. 이런 게 이제 하고 싶었던 친구는 조금 더 접근을 하겠지. 근데 이게 왜 좋냐면 밑에도 마치 마이너스 2부터 하거든. 요렇게. 즉 얘가 얼마다? 32가 됩니다. 자, 그리고 자, 이제 요걸 이해했다면요. 위에 있는 빨간 색깔을 저희가 이렇게 넣을 수 있습니다. 위에 있는 빨간 색깔을 저희가 넣을 수 있습니다. 요렇게 넣을 수가 있고 이제 우리는 이거를 구해와야 돼. 다시 이거를 구해와야 돼. 근데 이걸 여러분들이 이제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 자, 위에 보시면요. 요식 보이세요? 요식 때문에 가능해요. 어떻게? 자, 이 식도 같이 보시면요. 이게 짝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절반을 구할 수 있죠. 1. 그리고 자, 요 이제 주황 색깔을 보시면 요 친구가 이제 들렀다 가는 성질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0부터 1, 1부터 3으로 갈 수가 있어요. 잠깐만요. 아, 이렇게 할 필요가 없네요. 굳이 여러분 이거 근데 이거 좀 문제가 이상한데? 이거 굳이 필요 없는 것 같은데요. 사실은. 이렇게 할 필요 없이 여러분들 이거 0부터 2, 2부터 3으로 가면 되겠네요. 그리고 위에 보시면 0부터 2가 나와 있고요. 그리고 2부터 3은 여러분들이 어디서 2부터 3은요. 잠깐만 0부터 2 요게 지금 요게 80이죠. 그래서 요게 지금 나와 있으니까 16으로 얘를 구할 수 있겠네요. 얘가 얼마다? 64입니다. 자, 얘가 64가 되면요. 요 자리에 넣어서 64 얘는 방금 구한 걸로 32 그러니까 요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풀어볼 수가 있는 문제예요. 자, 한번 정리해 보세요. 자, 이 문제는요. 그 우리가 해봤던 것 중에서 이런 느낌 있잖아. 막 재료 몇 가지 주고 구하는 문제인데, 근데 이 F라는 재료가 Y축의 대칭이라는 거는 저런 꼴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저런 꼴과 같은 말이 몇 가지 있잖아. 뭐 우함수다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혹은 Y축 대칭이라 부르기도 하고요. 혹은 이제 저희 교재에서는 보통 이런 기호로 이게 된다라고 나오기도 해요. 다 같은 말입니다. 참고로 이것도 이제 수능에서 많이 쓰는 스타일의 어떤 문제긴 해요. 얘네들은 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해석이 돼야 되고, 그럼 저런 짝수꼴이니까 이제 우리가 짝수 관련 성질도 알고 있잖아. 요걸 이해했다면 이제 밑에 문제 보시면서 몇 가지 해보고 싶은 것들이 있다는 거야. 아마 이 문제는 풀이가 한 가지가 아닐 겁니다. 몇 가지 재료들을 손질을 좀 잘 해가지고 결국 마지막에 묻는 걸로 갈 수가 있다는 문제예요. 자, 한번 정리해 보시고 30초 후에 넘어가겠습니다. 이거 아닌가요? 잠시만요. 잠깐만. 제가 답안지 몰라요. 답이 없어가지고. 일단은 마이너스 2, 2, 3.
제가 한번 좀 오류가 있는지 확인해 볼게요. 32 2, 3이 필요한데 내가 실수한 게 있네. 요게 0부터 2가 아니라 1부터 2네요. 어쩐지 다를 안 쓸 필요가 없는데 다가 안 쓰이더라고요. 1부터 2, 2부터 3이고 요거 지금 제가 실수한 게 1부터 2, 2부터 3이에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우리가 1부터 2를 여기 필요하네요. 여기서 고를 수 있네요. 1부터 2를 0부터 1, 1부터 2라고 가서 여기가 1입니다. 그럼 여기가 15네요. 여기가 15네요. 이렇게. 그래서 이 문제는요, 정말 좀 실수할 여지가 있긴 해요. 근데 이제 원래 수학은요, 제가 아까 문제 오류가 있다고 했는데 아마 오류가 있었다면 말했을 거예요. 이 다조건이 필요한 문제고, 요거 제가 계산 필기 잘못했어요. 1부터 2입니다. 1부터 2, 2부터 3.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요거 구해 오시면 요거를 구할 수 있어요. 65라고. 요게 65가 돼가지고 정답은 97입니다. 요렇게 정정할게요. 확실히 제가 이제 좀 변명하자면 이게 화질이 흐리고 해갖고 제가 지금 약간 좀 이렇게 뭐 정신이 없어요. 지금 여기 화질이 잘 안 보여가지고 핑계긴 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책에다 풀 때는 좀 꼼꼼하게 풀어야 돼. 가급적이면 이렇게 풀면 안 돼요. 원래 제가 책에 풀 거면 좀 밑에다가 썼을 것 같은데 얘는 지금 이렇게 화면을 띄워야 돼가지고 이렇게 했습니다. 네. 자, 한번 정리해 보시고 넘어갈게요. 자, 밑에 있는 문제는 10번 문제. 이 문제는 어쩌면 좀 어려울 수도 있고 쉬울 수도 있는 문제라 제가 두 가지 색으로 표시했습니다. 참고로 제가 답안지가 없어요. 그래서 혹시 답이 오류가 있다면 말해주세요. 오류가 있다면. 자, 10번 문제입니다. 자, 이 문제는요, 읽어보시면, 자, 다항함수 fg가 있대요. 이런 것도 제가 매번 말하지만 무시하지 마세요. 다항함수란 조건은 여러분들한테 여러 가지 어떤 교훈을 줍니다. 연속도 되고요. 미분도 돼요. 즉 예쁘다는 거예요. 사실은 되게 예뻐요. 그리고 세 번째는요. 이제 뭐도 된다. 다항함수는요. 가끔 차수를 추리해서 식을 만들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다 이제 일단 머릿속에 읽자마자 뭐 저런 게 되겠지라고 생각도 하셔야 돼요. 근데 이제 꽤 많은 친구들이 그러니까 쟤를 무시해. 그냥 뭐 의뢰 주는 거겠지. 아니요. 의외로 수능 문제는 저기서가 결정적일 때가 있어요. 저런 포인트가. 알겠지? 자, 어쨌든 자, 밑에 있는 문제를 보시면요. 자, 시간계가 보이네요. 자, 이 식을 보자마자 여러분들은 하고 싶은 게 있어야 됩니다. 뭐? 미분을요. 선중이 잘했죠? 자, 미분을요.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 식을 보시면요. 여기서도 여러분들이 가끔 나오는 조건이었는데 하고 싶은 게 있어요. 근데 저는 크게 두 가지가 하고 싶더라고요. 첫 번째는 미분하라고 나와 있잖아. 미분을 정말 해보는 거야. 왼쪽 두 개를.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그냥 미분을 해보는 거죠. 자, 얘는 오해하지 마세요. 양쪽씩 미분이 아니라 이 기호가 미분하라는 기호입니다. 원래. 그래서 미분을 한 거예요. 오른쪽은 그대로. 또는 두 번째, 또는 적분을 할 수도 있어요. 이번엔 양쪽식을. 자, 왜? 왼쪽이 미분한 거를 적분하면요. 원래 함수가 나온다고 했죠. 다시 오른쪽도 미분한 걸 적분하면 원래 함수가 나온다고 했어요. 이렇게. 이것도 해보고 싶은 것 같아요. 자, 이제 여러분들이 요 세 개를 잘 손질해서 그리고 마지막에 묻는 게 G2거든요. 이 G2를 어떻게 여러분들이 잘 구해와야 끝나는 문제로 보입니다. 그치? 지금부터 이제 얘를 어떻게 풀 거냐면요. 결론적으로 사실 저도 고민해봤어요. 사실 이제 이런 거는 그러니까 일단 고민을 한다는 자체가 일단 기본 문제는 아니야. 그리고 뭔가 평상시에 많이 봤던 스타일로 보이는데 좀 평상시랑 다른 것 같더라고요. 살짝은. 자, 저는 이렇게 가봤습니다. 자, 어쩌면 여기까지 써놓고 못 본 친구는요. 그 다음 단계를 할 줄 알아야 돼. 자, 저는요. 일단은 보시면 얘랑 얘랑 같잖아요. 즉 이 자리에다가 이걸 넣을 수 있죠. 그리고 넣어보시면 어떤 식이 나와요. 자, G밖에 안 남아요. 그리고 여기서 저는 요거를 썼습니다.
이제 G라는 친구의 차수를 좀 추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이거 두 개가 항상 똑같은 일종의 항등식이라면 G가 몇 차식인지 뭐 그런 것들을 다 추리할 수가 있겠죠. 자, 질문. G는 몇 차식일까요? 여러분들. 저게 같으려면 G가 몇 차여야 될까요? 자, 모르시겠어요? 자, 결론적으로 미분은요 보통 차수가 떨어져요. 그치? 이쪽이 이제 이번 식의 차수를 끌고 가는데 왼쪽에 x 곱하기가 있잖아. 그럼 gx가 뭐다? 2차식이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뼈대를 세웁니다. 이 문제는요 다항함수를 무시했다면 못 푸는 문제예요. 물론 뭐 다른 풀이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다항함수를 무시하지 않았다면 식을 만들어 볼까 그냥 또 한번 고민해 봤어야 된다는 거지. 이런 식으로. 그리고 한번 이제 여기 왼쪽에다가 두 식을 한번 대입해 보시면요. 자, 왼쪽 식이 어떻게 바뀐다? 조금 암산하겠습니다. cx는 얘랑 만나겠죠. 그리고 플러스 b. sorry, 백이네요. 백이면 여기만 바꾸면 되겠네요. 백이면 요거를 빼야 되니까 여기가 b 마이너스 2a가 되고, 그리고 이제 cx 잠깐만요. bx에서 c잖아. c. sorry. c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빼기 b. 요렇게 되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된다라는 거야. 이해했어요? 이렇게 이제 나오는 상태가 되고, 이제는 소위 계수끼리 비교해서 알아보자라는 거예요. 비교해 보시면 a 값이 얼마? 4. 그리고 b 값은 0이겠네요. 그리고 a 값이 4기 때문에 c 값도 알 수가 있겠네요. 10.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은 gx를 만들 수가 있다. 자, 이런 문제 되겠습니다. G2는요 대입하시면 되겠죠. 26, 4번인가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풀었습니다. 이 문제를요. 자, 한번 정리해 보세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고3 올라가면 이제 뭐 수능 대비도 하시겠지만 요런 것들을 좀 잘해야 돼. 요런 거를 잘하면 진짜 놀랍게도 문과는 2등급이 나와요. 요거 쫙 이렇게 막 다 꺼내놓고 이제 막 조립을 하는 거야. 레고 맞추듯이. 이렇게 조립해서 이제 짠 하는 문제가 이런 문제입니다. 자, 한번 정리할 시간 1분 드릴게요. 자, 1분 뒤에 제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문제. 여러분 내일 크리스마스고 오늘이 2부인데 코로나 때문에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안 나네요. 그렇죠. 방구면하고 크리스마스 같아요? 오 마이 갓. 나중에 한번 보여주세요. 저는 방을 보시겠지만 그냥 남자 방입니다. 그냥 저는 컴퓨터 같은 거 좋아해가지고 저는 좀 깔끔한 걸 좋아해서 방에 아무것도 없어요. 네, 저는 막 깔끔한 걸 좋아해가지고. 자, 어쨌든 자 10번 문제 설명드렸습니다. 조금 얘는 그래서 파란색 같기도 하고 빨간색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지금 느끼시겠지만 이미 이제 앞장에 그 몇 번부터 해서 번호가 몇 개 안 갔는데 좀 난이도가 있었다는 거야. 사실은 있었는데,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건 뭐냐면 이 시간의 의미가 뭐냐면 그 다음번 시험에도 그 다음번 시험에도 수능에도 모의고사에도 이런 게 나올 건데, 그러니까 나는 뭔가를 배웠는데 도대체 그거를 선생님은 어떻게 바라보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좀 바라보는 눈을 좀 여러분들이 키우시면 좋을 것 같다는 거예요. 그리고 11번 문제는 쌤 이거 어려운데 왜 체크 안 했었어요? 교과서 문제라서요. 그렇죠. 이 문제가 거의 교과서 문제입니다. 제가 알기로 아마 이 자리만 바뀌었어요. 이 자리만 이제 점을 그냥 안 주겠다. 근데 여러분 알잖아. 이 정도는요 해석할 수 있거든요. 이것 때문에 결론적으로 위에 문자가 하나밖에 안 남아요.
가까지 끝나고 나면 이거 그리고 여기 그리고 플러스 2 여기가 없네요. 요거네 이렇게 남네. 요렇게 돼요. 요렇게. 이제 문자 한 개 남은 사실 제가 수업 시간에 뭐라고 했냐면 교과서 문제인데 요거 구하는 게 이제 하드하다. 제가 막 이렇게 비교했을 겁니다. 하드하다. 왜냐면 얘가 이제 결국 함수의 관점으로 가야 되는데 이제 A의 부호까지 고려하셔가지고 이제 그려가지고 이제 이렇게 가야 되는 그런 문제가 나온단 말이지. 근데 아마 이 문제도 A가 음수일 거고요. 이제 한번 해봤으면 사실은 세팅이 거의 비슷하거든. 비슷하게 접근을 원래 해봐야 돼. 뭐 이렇게. 그래서 어쨌든 이 문제도 여러분들 몇 번 해본 적 있는 그런 문제라 좀 개인적으로 아쉬움이 남아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좀 이제 유사한 문제는 원래 그러니까 유사한 문제는 유사하게 풀려야 돼. 근데 이제 제가 가끔 대화를 해보면 일단 원래 문제를 정확하게 소화를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정확하다는 거는 제가 어제 이제 지금 안 온 지영이 제가 따로 했어요. 원래 제가 어제 하려다가 일단은 몇몇 친구가 안 돼가지고 어제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책을 풀잖아. 교과서를 풀어요. 가끔 물어봐. 아, 교과서 풀 수 있겠어? 풀 수 있겠대. 근데 웬만하면 뻥이야 다들. 내가 보기엔 다들 웬만하면 뻥이야. 왜냐면 그 풀 수 있다는 거는 너네 생각이야. 그러니까 내가 묻는 풀 수 있는 건 뭐냐면요. 너네가 앞에 나와서 이 문제를 논리 정연하게 설명 가능한지 묻는 거예요. 논리 정연하게. 만약에 어떤 친구가 중간에 세부적인 거 물어봐. 그것도 설명 가능한지 묻는 거야. 그러니까 그게 안 되는 상태면 원래 그 빵꾸가 이제 이런 시험 때는 커져요. 왜 선생님들은 그 어떤 구멍을 건드려요. 너네가 이제 약할 걸 알아. 이런 거 아마 애들 학교에서 했겠지만 대충 했겠지. 알아 학생들은. 그럼 살짝 바꾸는 거야. 근데 사실 가정도 바꾼 거는 아무것도 아니거든. 가정도 바꾼 거는요. 사실은 오히려 이거 혹시 교과서 문제 기억나? 오히려 교과서보다 쉽게 바뀌었어요. 교과서는요. 가조건이 이렇게 나와요. 이 조건 나와가지고 이거를 해석할지 아는지로 나왔어요. 이렇게 잠깐만. 아 이게 아니겠네요. 이게 맞겠네 이러면.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나왔단 말이야. 교과서는. 오히려 더 쉽게 나왔어. 가조건은 너무 유명한 조건이잖아. 근데 이제 이런 게 그럼 같은 문제인데 뭔가 이제 안 되면 교과서 문제거든. 체크를 안 했어요. 교과서 문제는 사실은 내가 말했잖아. 아무리 어려워도 그냥 맞춰야 됩니다. 원래 이론상. 그래서 이 문제는 좀 어려운 문제가 맞았는데요. 근데 앞으로도 혹시 이런 교과서 문제가 나온다면 여러분들은 정말 씹어먹을 정도로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거를 여러분들이 그냥 누군가한테 설명을 해도 막힘없이. 내가 설명하는데 막히잖아. 웃기잖아 사실 그것도. 저렇게 항상 그걸 준비해요. 너네가 뭘 질문할지 몰라 나한테. 그것까지 준비를 하는 거야. 이런 질문이 나온다면 설명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그걸 항상 고민하니까 저는 이제 웬만한 거는 그냥 이제 머릿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11번이요? 별로 쓴 게 없는데 11번은요 그냥 요거는 교과서 문제라고 보여드린 거고요. 그냥 이제 결론적으로 요 가나식을 요렇게 푼다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들이 요거는 교과서 문제였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어려운 게 맞지만 그냥 체크를 안 했고 만약에 교과서에서 어렵게 그렸다면 사람마다 상대적인 건데 교과서에서 쓰면 어려운데 그러면 이제 이게 체크가 되는 거야. 대신에 빨간 색깔은 체크를 못 해요. 따라가는데 틀렸으면 이제 마지막에 여러분들이 이제 그래프를 그릴 차례에서 아마 또 A의 부호 같은 결정을 할 거야. 그 타이밍에 여러분들이 이제 아마 A가 양수인지 음수인지를 또 고민하셔야 됐을 건데 그때 아마 뭐 실수해서 간 거 아닐까요? 일단은 큰 틀은 똑같은 문제라 요거는 제가 넘어갈 겁니다. 사실 지금 이 시간에 취지랑 어울리지 않아요. 얘는 그냥 교과서 문제였다 정도로만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걸 참 보면 제가 매번 시험 끝나면 설명을 하지만 나는 항상 아쉬워요. 나는 보이거든. 이런 게 교과서 문제네 이러면서 심지어 어디가 바뀌었는지가 보여요. 저는 사실 막말로 제가 시험도 안 보는데 여러분들 교과서가 보여요. 대충 저기 그때 요 가족권은 저렇게 나왔던 것 같은데 이렇게 바뀌었네. 그래도 어쨌든 뭐 걔랑 똑같이 결국 문자가 한 개 남겠다 라는 사이즈가 나오는 거지. 사실은요.
자, 어쨌든 자, 이 문제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밑에 있는 12번 문제 체크 안 했습니다. 이제 여기 보시면요. 뭐 어떤 식을 그냥 안 주겠다 그런 컨셉이고요. 지금 여기 안에 보시면 우리한테 굉장히 많은 지금 조건들이 나와 있어요. 즉 여러분들은 어쩌면 3차 함수에서 식 만들란 얘기인가? 식 만들란 얘기인가? 라는 냄새가 나셨어야 되고요. 근데 실제로 3차 함수는요. 이론상 문자가 몇 개야? 4개이기 때문에 식이 4개는 필요하거든요. 근데 보시는 것처럼 여기에 식 하나, 여기에 식 2개. 요 그림 안에 뭐가 나와 있어요? 식 3개, 식 4개. 즉 이론상 풀려야 돼요. 그냥 이제는 계산 문제로서 그냥 대입을 쭉 해보시면요. A, B, C, D가 다 늘어납니다. 그래서 이제 넣어서 푸는 그런 문제가 나왔으니까 이런 것들은 좀 여러분들이 맞추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어요. 알겠죠? 자, 한번 해보시기 바라고요. 다음 생각해요. 자, 13번 문제가 여기에 이제 다른 학교 교과서에 이 문제가 있더라고요. 이제 좀 유명한 문제일 거야, 아마 이 문제도. 뭐 예전에 뭐 과거에 모의고사라던가 이런 데 나왔던 문제인데, 자, 얘도 사실은 파란 색깔 체크야. 그건 무슨 말이냐면 따라갈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잘 배웠다면 따라갈 수 있습니다. 자, 한번 한 땀 한 땀 따라가 보겠습니다. 자, 읽어보시면요. 자, 여기다가 쓸까요? 자, 오른쪽에 뭐예요? 제가 아까 먼저 풀어본 것들이 있어요. 저도 뭔가 준비를 해야 되니까. 자, 첫 번째 문장. 식 만들란 얘기구나. 자, 식 만들겠습니다. 근데 아직 이런 멘트를 보고도 아무 생각이 안 드는 친구들도 분명히 있을 거야. 훈련. 마치 너네가 바깥에 비가 오면 누가 말하지 않아도 우산을 챙기는 것처럼 저런 멘트가 나오면 말하지 않아도 뭔가 식을 세우고 싶다는 그런 마음의 감동이 와야 됩니다. 이거를 잘하는 친구만이 수능을 잘 보실 거예요. 알겠죠? 자, 이제 밑에 보시면요. 문자가 3개니까 저희는 식이 3개는 필요합니다. 하나씩 얻어오겠습니다. 자, 1번 조건. 여기에서 극대값을 가져요. 자, 이 조건은요. 뭐 식으로 바꾸자면 f'-1이 0이란 얘기겠네요. 그치? 극대를 가져요. 0이란 얘기입니다. 그리고 자, 나 조건 보시면 이제 이 조건이 약간 새로운데, 근데 이 조건은요. 그냥 시키는 대로 하면 돼요. 모든 실수에 대해 적게 된대요. 뭔가 몇 개 넣어보고 싶은 거 없어요? 그냥 뭐 뭔지 알고 싶으니까. 예를 들어 저라면요. 뭐 x에 0은 넣어봤자 의미가 없으니까 1 같은 거 한번 넣어보고 싶어요. 자, 1 넣어보시면요. 결론적으로 f'2가 뭐랑 같다? f'1과 같다가 나와요. 사실은 이런 조건이 나오고, 사실은 이제 여러분들이 느낄지 모르겠는데, 자, 지금 얘를 미분하면요. 문자가 3개에서 2개로 바뀌거든요. 즉 도함수 관련 식이 2개 나왔으니까 이론상 이제 A, B를 여러분들이 구할 수가 있어요. 자, -1 대입하시면요. 자, -1 대입하시면요. 요 식 하나. 그리고 여러분들이 여기 식에다가 뭐 2랑 1을 넣어보시면요. 식 2개. 이론상 연립이 돼요. 연립이 돼요. 자, 뭐 이항해서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보시면 되겠죠. 2a는 이거 a가 바로 나오네요. 지워지니까. 2a는 이항하면 -9. 그래서 a는 얼마다? -2분의 9. 그리고 자, 이제 대입하시면 -9니까 여기가 +9로 바뀌면서 b는 -12가 되겠네요. 이렇게 해서 도함수가 완성이 됩니다. -9x 그리고 빼기 12. 도함수가 완성이 되고요. 자, 마지막에 묻는 게 잘렸는데요. 자, 이 문제는 여러분들이 이제 결론적으로 우리한테 극대값과 극소값을 구하라는 문제가 아니에요. 사실은 못 구합니다. 너네가 이제 이 C를 구하려면요. 위의 조건 중에서 뭔가 원래 함수랑 관련된 조건이 나와야 되는데 이걸 못 구해요. 자, 그러면 잘못된 문제 아닌가요? 그게 아니라는 거지. 왜? 마지막에 묻는 게로 뭐예요? 근데 잘렸다. 잠깐만요. 마지막에 묻는 게 뭐예요? 너 뭐 묻고 있니? 아하, 극대랑 극소랑 빼라고 했잖아.
어차피 빼면요 C가 사라질까 안 사라질까? 사라질 거란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이제 원래 하던 대로 이걸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인수분해해서 자 원래 하던 대로 가시면요 사실은 이제 여러분들이 고민할 게 없는 게 위에서 얘가 극대라고 말했어요. 얘는 극대, 네가 극소가 되기 때문에 이제 위에 있는 원래 함수에다가 이거를 넣어서 빼면 되는 거예요. 자 마이너스 1을 넣어보시면요 극대값 마이너스 1을 넣어보시면요 일단 제가 a, b는 마지막에 대입할게요. 이거 빼기 극소값 x에다 4 넣어보시면요 그리고 보이세요? 이게 지워져요. 그래서 이 문제는 C를 못 구하는 문제 또 이제 막 다 하려고 하는 건데 이제 수학에서 보통 못 구할 때는 이제 못 구해도 풀 수 있게 준다는 그래도 그런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지. 그래서 얘는 빼보시면요 결과적으로 마이너스 65 그리고 마이너스 7a 그리고 마이너스 5b가 되는데 저희가 밑에 보시면 이제 a랑 b를 구해놨단 말이지. 그래서 요 a, b를 이용해서 풀 건데요. 혹시 정답이 분수인가요? 이게 잠깐만 분수가 아닌데 왜 숫자가 안 예쁘지? 잠깐만 뭐 계산 실수가 있나? 어허 이거 왜 8A야 16A인데 그쵸 여기가 그래도 좀 거시기 한데 잠깐만요. 내가 중간에 뭔가 계산 미스가 있는 것 같아. x 빼기 4 x 플러스 1 마이너스 1이 극대값 4가 극소값 마이너스 1 넣으면 저렇게 나오고 빼기 극소값 16a 4b 빼시면 마이너스 65 그리고 마이너스 15a 그리고 마이너스 5b가 나오는데 계산 미스 있는 것 같아요. 어딘지를 찾고 있습니다. 여러분 잠깐만요. 왜 아무도 말 안 해줬어 여러분들. 여기 x에 1 넣으면요 여기 0되죠. x에 1 넣어보면요 f 프라임 0이랑 f 프라임 2랑 같아요. 여기가 틀렸네요. 자 이렇게 틀렸고요. 그럼 다 잘하고 계신 거죠 지금? 그리고 b 가져오면 그렇지 이게 a가 예뻐야죠. a가 마삼. 자 a가 마삼이면 b는 마구. a가 마삼 b가 마구. 근데 어쨌든 같은 방식이야. 그러니까 일단 이런 식으로 푼다는 것만 설명드릴게요. 한번 계산을 해보세요. 일단 이런 느낌이긴 해요. 이런 느낌. 그래서 어쩌면 이제 파란 색깔 체크한 이유는 이 나조건이 모든 실수에 대해 된다면서요. 저게 이제 고1 때 배웠던 원래는 항등식이다라는 건데 그 말을 그냥 그대로 이해해서 몇 개 그냥 넣어보고 싶다라는 거지. 이렇게 몇 개 넣어가지고 이게 어쩌면 약간 수치 대입법이나 아이디어인데 몇 개 넣어서 시간계를 딱 빠르게 가져오시며 이론상 A, B를 구할 수가 있고 A, B가 나오면 원래 함수에 C 빼고 구할 수 있고 C는 어차피 못 구해도 괜찮다는 거예요. 어차피 우리가 이제 두 개를 뺄 거라서 못 구해도 상관없다. 뭐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보는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자, 한번 정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30초 뒤 넘어갈게요. 요거 틀렸어요. 요거 여러분들이 틀렸습니다. 다시 구하셔야 돼요. 네, 틀렸겠네요. 자, 일단은 넘어가겠습니다. 자, 13번 풀었고요. 14번. 자, 빨간 색깔 문제입니다. 자, 14번은요.
여러분들이 얘는 이제 빨간색을 칠한다는 건 그런 거야. 제가 이제 이번 수능도 제가 미리 보면서 좀 체크를 한 것들이 몇 개 있어요. 근데 이번 수능에도 물론 어려운 문제가 있었어. 여러분들 이번 시험 범위 수학 2 내용 중에 어려운 문제가 몇 개 있었거든요. 근데 이 문제는 일단 좀 어려운 문제고, 보통 어려운 문제는 이유가 있는데, 보통 좀 어렵다는 거는 좀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고찰이 필요할 때가 있고요. 어떤 고찰. 혹은 어떤 번뜩이는 아이디어. 이런 게 필요할 때가 있어요. 사실 이제 거의 그냥 암기하는 거죠, 암기. 사실 이 아이디어를 제 경험상 라이브로 떠올리는 게 쉽지가 않아요. 보통 한번 틀려보고 배우는 그런 문제 있잖아. 혹은 이제 예전에 막 이걸 배웠는데 막 그런 문제가 나올 때가 있고, 이제 그런 문제가 나오면 여러분들 좀 이제 많이들 어려워하신다라는 거지. 자, 이 문제 한번 제가 오른쪽에 한번 제가 혼자 풀어봤는데요. 일단 한번 제가 그럼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설명 들어보시고 뭐 이런 느낌이었구나 정도 한번 체크해 볼게요. 그러니까 지우겠습니다. 자, 이 문제는요, 일단은 한번 읽어볼 건데, 첫 번째 문장, 내가 4차 함수래요. 일단은 4차 함수인 것부터가 어렵습니다. 웬만한 문제는 사실 3차 함수가 많은데, 4차 함수는요, 미분을 해도 3차 함수라 생각보다 좀 까다로울 수 있다는 거지. 생각보다. 어쨌든, 자, 이 멘트도 뭔가 식을 만들까? 식 만들까? 근데 결론적으로 식을 만들어야 돼, 우리는. 자, 일단은요, 뭐 간단히 쓰자면 4차 함수니까 최고차항 알려주고 있네요. 그 문자가 몇 개다? 문자가 4개가 나옵니다. 근데 이제 요 ABCD를 구하라고 나온 멘트들이 우리를 굉장히 불편하게 해요. 어쩌면 이제 같은 말인데 그걸 좀 다르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야. 자, 한번 이해를 해보겠습니다. 자, 가부터 볼게요. 자, 이해를 해봐야 됩니다. 자, 어떤 구간이 있어요. 어떤 이제 알파부터 왼쪽 구간에서 어쨌든 이 함수도 그래프가 있으면 감소할 수 있잖아요. 어떤 구간에서. 그 감소한다면 알파의 최대값은 2이다. 사실 이 문장을 그럼 지금부터 그림으로 먼저 이해를 해야 되고 그림으로 고찰을 해야 돼요. 이게 지금 무슨 문장이냐면요. 이런 문장이에요. 예를 들어 제가 이거는 필기를 따로 안 하셔도 되는데 그냥 간단하게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일단은요. 이 구간은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일단 여기를 말해요. 어떤 점에서 왼쪽 전체야. 왼쪽 전체인데 거기서 fx가 감소해야 된대요. 자, 이걸 이해했다면 자, 제가 마음대로 여기를 제 마음대로 좀 x를 2라고 할게요. 알파는 여러분들 이런데 있을 수 있을까 없을까? 일단은요. 이런데 있을 수가 없어요. 저 알파 왼쪽에서는 다 감소를 해야 돼. 이해돼? 다시 알파 왼쪽에서 다 감소를 해야 되는데 지금 이 그림에서는 여기 지금 그림이 그냥 아예 그냥 이거 말도 안 되네요. 잠깐만요. 이거는 이게 아예 그림 말도 안 되는 그림이네. 조금만 정정할게요. 이렇게 바꿀게요. 이렇게 되면요. 지금 요 알파 여기는 지금 증가하잖아요. 여기는 증가한단 말이야. 근데 이제 이 그림을 이해했다면 지금 알파 왼쪽은 다 감소해야 된대. 즉 여기서 한 가지 여러분들은 뭐를 고찰해야 된다? 아예 다 지워졌네. 자, 뭐를? 이 알파가 뭔지 몰라도 요런 데 있어야 돼요. 요런 데 알파가 있어야 한다는 거야. 그래야지 알파 왼쪽은 다 지금 감소하잖아요. 알파 왼쪽은 다. 근데 이제 이런 알파가 보시는 것처럼 한 개가 아니란 말이야. 근데 그 중에서 최대값이 얼마다? 2라는 거예요. 이해돼? 즉 여기가 2라는 걸로 여러분들은 해석이 돼야 되고 그래서 이 가족권에서는요. 일단 그림으로 간단히 이해하자면 알파 왼쪽이 다 감소해야 된대. 근데 알파가 될 수 있는 가장 큰 게 2래요. 요런 상황이구나. 즉 여기가 2라는 거야. 왜 여기서 오른쪽으로 더 가면요. 이제 저게 안 돼요. 감소가 안 돼. 어느 순간에는. 그리고 여기서 실제로 하고 싶은 말은 뭐다? 자,
x는 2에서 쉽게 말하면 극소값을 가진다. 이 말 하고 싶은 거예요. 즉, 이 가조건을 이렇게 주면요, 굉장히 쉬운 문제가 되겠죠. 근데 이 가조건은 이렇게 나오지 않고 어떤 이상한 증가감소의 멘트인데 이게 지금 무슨 말인가 싶을 정도로 되게 아리송하게 나온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걸 보자마자 이게 2에서 흑수를 가지는구나를 좀 캐치를 해봐야 돼. 그 순간에. 그리고 자, 밑에 보시면요, 또 다른 조건이 나옵니다. 자, 어떤 조건? 자, 이제는요,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2에서야 제가 이제 여기 어차피 여기를 지금 말한 여기를 여기 2보다 왼쪽인 건데, 근데 웃기게도 여기에 지금 이거의 근 중에 하나가 1이 있대요. 다시 근 중에 하나가 1이 있다는 거야. 자, 이게 무슨 말이다? 자, 지금 여러분들 도함수가 0이 되는 x값은요, 일반적으로 극값의 후보예요. 근데 얘가 지금 후보인데 결국 당첨이 못 된다는 상황이에요. 지금 왜? 지금 우리가 가조건에서 2보다 왼쪽은요 항상 감소해요. 근데 여기 사이에 지금 어떤 1이란 점이 있어가지고 뭐가 지금 여기서 한번 쉬었다가 감소해야 되는 거야. 자, 다시 한번 간단히 그래프로 보여드릴게요. 지금 상황을. 자, 축은 안 그릴게요. 지금 약간 요런 그림, 요런 그림. 쟤는요 원래 후보인데 결국 탈락을 했어요. 탈락을. 자, 지금 이게 제가 원래 함수를 추적하는 중인데요. 지금 요런 상황을 여러분들은 상상을 하시면 됩니다. 지금 어쩌면 이 문제는요, 결론적으로 요런 그림을 여러분들은 상상을 해야 됩니다. 약간 요런 그림으로. 요런 그림으로. 자, 이제 이 그림이요. 다시 보여드릴게요. 이 가조건이 지금 여기 있는 요게 이제 가조건도 만족하죠. 가조건. 그리고 여기에 있는 지금 요런 상황이 어쩌면 후보였다가 탈락을 했고 얘는 감소하는 점으로 탈락한 점이에요. 요런 상황을 여러분들이 일단은 염두를 해야 되고, 이제 여기까지 왔다면요, 이제 거의 끝났죠. 이제 뭐가 가능하다? 자, 이게 가능해집니다. 자, 이제 우리가 도함수로 가보자면요, 어쨌든 원래 함수가 4차 함수란 말은 이 친구를 미분한 도함수는요, 뭔지 몰라도 어떤 3차식으로 되어 있죠. 근데 일반적으로 이 도함수가 0이 되는 x값들이 극값의 후보라는 말인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2만, 어쩌면 얘만 당첨이 됐고요. 얘는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탈락이 된 점이 있다는 거야. 그리고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제 한 가지 고쳐야 할 겁니다. 자, 맨 앞에는 4가 맞고요. 자, 당첨이 되었다는 거는 너네가 이제 요 근래 3차 함수를 많이 그려보시면요, 당첨이 되는 친구는 보통 이렇게 이제 인수가 있다는 거야. 얘가 탈락이 된 친구는요, 만약에 이 문제가 이렇게 있다면 이거는 안 돼요. 이렇게 있다면 무조건 당첨된다. 얘는요, 이 문제에서. 즉 얘가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해석이 돼야 돼요. 자, 당첨된 그 수는요 그냥 인수가 있어야 되고, 탈락된 친구는 이렇게 제곱으로 있으면 얘가 탈락이 돼요. 너네가 실제로 한번 궁금한 친구는요, 요 1에서의 당첨을 한번 빠르게 확인해 보시면요, 1 좌우의 수를 넣어 보시면 이게 같은 부호가 나와. 즉 이게 탈락했다는 거고, 이게 2가 없으면, 제곱이 없으면 이게 당첨이 돼버려요. 요렇게 굉장히 좀 이 문제는 어려운 문제긴 해요. 자, 이제 끝난 거 보이세요? 이 식을 다 전개하신 다음에 제가 이제 여기는 여러분들 여기 이어서 써놨거든요. 요게 이제 식을 전개한 거예요. 이 식을 전개하신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미분하셔가지고 원래 함수로 가겠죠. 왼쪽에 제가 미리 써놓은 거 좀 보겠습니다. 그리고 C값 구하라고 저기 보이세요? 이 멘트. 요게 이제 C값 구하라 멘트라 C 한번 빠르게 구해오시면 3분의 7이 나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F3 구해보시면 혹시 정답이 2번 맞나요? 제가 2번으로 전 나왔는데 이렇게 되는 문제예요. 자, 한번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는 어려워요. 굉장히 어렵고, 어려운 이유는 4차 함수라
조금 더 까다로운 것도 있고요. 이제 가나 조건 여러분들이 충분히 해석을 좀 해봐야 돼. 이게 지금 무슨 말인 거지? 결국 까보시면 가조건은 x가 2에서 극소를 가진다 라는 그런 조건이고요. 그리고 나 조건은 이제 저기 이 왼쪽은 실근을 가진데 일단 극값의 후보인데 우리가 알기로 가조건에서 이미 다 감소를 해야 되거든. 후보지만 탈락한 x가 1이구나 를 여러분들이 또 고찰해 오셔야 돼요. 이제 이거 가지고 식을 만들 건데 식을 만들 때도 마찬가지야. 당첨된 친구는 그냥 x 빼기 2로 만드셔야 되고 탈락을 시키려면 x 빼기 1의 제곱이 맞다는 거예요. 이 이제 상황을 이해했다며 저렇게 돼야지 딱 이제 당첨이 되고 탈락되면서 딱 위에처럼 그림이 나와요. 사실은 저희는 어쩌면 그래프를 그려놓고 대충 모양을 저 모양처럼 가기 위해서 어떤 식을 만든 거예요. 이런 식을. 이제 그 다음은 사실 끝났습니다. 전개해서 도함수로 원리함수 구한 다음에 식값 구한 다음에 대입한 문제인데 근데 또 보시는 것처럼 분수가 막 나와가지고 좀 세부적인 계산도 조금 마음에 안 들긴 해요. 막상 해보시면. 그래서 뭔가 이런 식으로 접근을 여러분들이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뭐 1분 뒤에 넘어갈게요. 그러니까 이런 거 한번 공책에다가 표기를 해보시는데 뭐 진지하게 쓰란 건 아니야. 근데 어쨌든 그냥 듣지 말고 이번 수능에도 이런 게 이제 한 2개 나왔어요. 제가 좀 이따가 사실은 수능 문제 풀 때는 이거 안 할게요. 이런 거. 그냥 이제 어려운 문제야. 그리고 원래 이제 수능 같은 경우도 저도 이제 수능 대비를 이해가 안 가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이런 거 못 풀어도 제가 이번에 등급컷 보고 왔거든요. 제가 정말 진지하게 틀리고 다 틀리고 풀어도 한 3등급 나오더라고요. 문과는. 3등급 거의 커트라인 정도? 사실 4등급 나오는 거는 정말 일도 아니고요. 이제 좀 그 이상 욕심이 나면 좀 이제 정말 어려운 것들 제외하고는 좀 풀 줄 알아야겠죠. 자, 정리 끝난 친구는 이제 위에 올라가서 그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제가 그럼 시간 관계상 여러분들 그냥 제가 좀 미리 풀어놓은 걸 좀 이용을 좀 해볼까요 싶기도 하고 자 이건 뭐 아까우니까 근데 뭔가 저도 이제 이걸로 쓰고 있는데 이게 글씨가 뻥이 안 치고 이렇게 하면 좀 나도 집중이 잘 안 돼요. 막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가끔. 자 얘는요 아니다 다시 풀어줄게요. 얘는 빨간 색깔이라고 썼는데 생각보다 좀 쉬운 문제였어요. 생각보다. 요거 마지막에 계산 나왔으니까 요건 제가 좀 그대로 참고를 할게요. 마지막에는 요건 제가 좀 그대로 참고를 좀 하고 싶어요. 요거 힘들더라고요. 계산하는 게. 이거 빼놓을게요. 자 이제 여러분들이 이 문제는요. 그럼 제가 한번 설명을 이쁘게 드려보겠습니다. 자 일단은요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이 문제는 여러분들이 최대값을 GT라고 할 때 자 구하래요. 일단 우리가 아는 일반적인 최대값 문제인데요. 어디가 불편하다? 여기 지금 범위에서 오른쪽 자리가 문자 T로 쓰고 있단 말이지. 자 일단은 첫 번째 해야 될 건 어쨌든 그래서 제가 항상 말하지만 원래 기본이 있고 이제 그 다음에 어떤 공식이 생기는 거야. 원래 최대값 문제는요 가장 기본이 뭐다? 그래프 관련 문제라고 제가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치? 자 지금부터 fx의 그래프 한번 그려볼게요. 그거는 지우지 말걸. 자 fx의 그래프를 빠르게 한번 그려보시면요 대입해 보시면 되겠죠. 마이너스 1, 3 x가 0일 때 1 지나고요. 그 다음에 1, 마이너스 1 그래서 증가하다가 감소하다가 증가해요. 요거죠. 자 이런 상황에서 이제 우리가 이걸 제가 가끔 비유하건대 가위라고 비유합니다. 근데 이제 이번 문제는 어쩌면 가위가 움직여요. T라는 게 움직인단 말은 가위가 막 움직여요 지금. 즉 T가 뭐냐에 따라서 잘리는 게 달라지고 즉 그러다 보니까 최대값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자, 이 문제 컨셉을 이해해봐. 자, 일단은요, 왼쪽은 고정이죠. 여기서부터 자를 건데, 어디까지? 자, t의 범위는 마이너스 1보다 큰 쪽이니까, 여기 오른쪽을 싹둑 잘라봐야 돼, 이렇게. 그럼 예를 들어, t가 여기라고 치면요, 최대값은 어디서? 마이너스 1에서 나오겠네요. 가장 위. 근데 느낌아, 요렇게 잘라도요, 최대값은 마이너스 1이에요. 다시, 요렇게 잘라도요, 최대값은 마이너스 1이에요. 그럼 도대체 어디까지가 최대값이 마이너스 1인지를 여러분들은 구해와야 된다라는 거야. 어디에 가서. 요렇게 쭉 가면요. 요때에 어떤 x값이 있을 거 아니야. 얘를 빠르게 여러분들은 구해오셔야 돼요. 이 문제를 이해했다면. 왜 얘를 넘어가는 순간 최대값이 오른쪽으로 바뀝니다. t로. 여기 전까지는요. 최대값이 마이너스 1일 때입니다. 자, 얘를 구하는 방법은요. 여기에 y값이 3이니까 요 자리에 y값이 3임을 여러분들이 대입해서 이 친구를 빠르게 조립제법으로 여러분들이 풀어오시면요. 결과적으로 x값이 마이너스 1과 2 두 개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제 2인 점이고 요 점을 기점으로 해서 자 이제 우리는 뭐 할 차례야? gt라는 함수를 만들 차례인데 자 다시 t가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언제까지? 2보다 작거나 같을 때까지는 왼쪽에서 뭐가 나온다? 왼쪽에서 최대값이 나와요. 3이겠네요. 근데 이제 2를 넘어가는 순간 어디서? 오른쪽에서 최대값이 나와요. 오른쪽이 t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 뭐가 생긴다? 이런 식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GT를 만들어 오셔야 되는 문제입니다. 이걸 이해해서 t가 지금 움직이는 중인데 얘를 어디까지 자르냐에 따라서 지금 최대값이 바뀌는 중이에요. 자 이제 마무리는요. 이제 어쩌면 여러분들이 아는 들렀다 가는 성질을 이용해야겠죠. 왜? 지금 뭔지 몰라도 여기 보시는 것처럼 2가 경계점이거든. 끊어가야 돼. 자 위의 식을요. 이제 여러분들은 끊어가야 됩니다. 마이너스 1부터 2까지 그리고 이때는 3을 써야겠죠. 그리고 2부터 4까지는요. 요 식을 써야겠죠. 이제 여러분들 이 문제를 계산해서 이제 실제로 시계값을 구하시면 되는 그런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정답은 53이 나옵니다. 계산해 보시면요. 자, 한번 정리해 보세요. 그러니까 막상 GT까지만 구할 줄 아시면 여러분들이 아는 그 들렀다 가는 성질을 이용하는 그 문제인데 GT를 그냥 안 주겠다는 거고 이제 GT를 주는 방식이 최대값을 구하라는 건데 이제 보시는 것처럼 t가 어딨냐에 따라서 최대값이 바뀌는 상황이야. 실제로 한번 자르다 보면요 보이실 거예요. 이때까지는 왼쪽인데 이제 얘 2를 넘어가는 순간부터 즉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자르시면요 최대값이 오른쪽에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오른쪽에 있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푸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한번 정리해 보세요. 빨간 색깔 체크는 했어요. 근데 이제 잠시 후에 보게 될 문제랑 비교하자면 막 그렇게 막 놀라운 빨간색은 아니에요. 이제 원래 빨간색도 종류가 있어요. 원래 이제 이 빨간색, 검정색, 파란색은 저의 분류인데 하지 이 정도만 좀 약간 파란색 기운이 있긴 해. 너네가 이제 그래프를 그린다 잘라보면요. 약간 위치관계스럽게 문제를 풀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걸 좀 평상시 많이 해본 친구들은 아마 이 문제를 소위 따라갔을 겁니다. 네, 일단은 빨간 색깔로 체크할게요. 자,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되고 다음 장 가겠습니다. 자, 이제 객관식 맨 마지막 문제가 나올 차례인데요. 이 문제가 빨간색이고 이 문제가 좀 어렵습니다. 지금부터 이 문제 한번 설명을 드려볼 건데 잠깐 읽어볼 시간 드릴게요. 잠깐 화장실 갔다 올게요. 잠깐 읽어볼 시간 드릴게요.
자, 한번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자, 이 문제는요, 아마 선중이처럼 요 길이까지는 아마 구한 친구도 있을 거예요. 자, 얘는 어떻게 구할 수가 있냐면, 잘 보세요. 얘는 여러분들이 일단은 읽어보시면 여기 마지막 문장에 평행사변형의 넓이라는 게 나와 있잖아. 이렇게 다시, 자, 평행사변형의 넓이라가 나와 있어요. 그래, 여러분들 초등학생 때 배우는데, 자, 평행사변형의 넓이 구하는 공식이 밑변 곱하기 높이입니다. 제 얘를 모르니까 네모라고 두면요, 여러분들이 높이를 알 수가 있어요. 여기 나와 있잖아. 그래서 넓이 구하는 공식을 여러분들이 이해했다면 뭐까지는, 여기까지는 좀 체크가 가능해요. 요 길이가 3이구나. 아마 여기도 3이겠죠. 이렇게. 그러니까 이걸 먼저 체크했다고 치고 이제 그 다음 내용을 얘기해 볼게요. 자, 이 문제는 생각보다 근데 사실은 이제 결국은 따라갈 수 있을 수도 있는데, 사실 말이 쉽죠. 이미 이제 이 정도 번호까지 오면 멘탈이 나가는 상태란 말이지. 자, 지금부터 한번 이 문제 제가 풀어볼 건데, 그냥 뭐 이런 문제가 있었구나 정도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알겠죠? 자, 시작할게요. 자, 이 문제는요, 일단 처음 어쩌면 이제 이 도입부 힌트를 여러분들이 이제 받았다면 할 수 있긴 한데, 근데 이제 그것도 힌트가 있어요. 자, fx가 2차 함수래요. 그치? 그럼 제가 오늘 이거 여러 번 말하고 있는데 얘가 2차 함수래요. 그럼 여러분들이 어쩌면요, 이렇게 식을 만들 수 있겠죠? 이렇게 식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치? 그리고 자, 이제 여러분들이 문제를 읽어보시면요, 어쨌든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에 있는 직선이 있어. 직선은 어쩌면 1차 함수거든. 1차 함수. 그치? 자, 이 직선도 저희가 한번 그러면 좀 간단하게 식을 좀 세워보겠습니다. 제가 편의상 요 1차 함수를요, 편의상 gx라고 좀 지칭하겠습니다. gx라고.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gx도 우리가 식의 뼈대를 세울 수 있죠. 뭔진 몰라도 뭐 1차 함수니까. 이렇게. 자, 이제 이 그림을 가만 보시면 저희가 이제 할 수 있는 게 몇 개가 있긴 해요. 그 할 수 있는 걸 한번 해보고 오겠습니다. 알겠지?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냐면요, 일단은 여러분 눈에 띄는 게 첫 번째, 이 점은 어쩌면 교점이란 말이야. 즉 x는 1과 x는 5는요 둘 다 만나는 점이니까, 이 양쪽 식에다가 x에 1 넣은 것과 양쪽 식에 x에 1 넣은 게 어쨌든 같아야겠죠. 이렇게. 그리고 x에 5를 넣은 것도 어쩌면 같아야 되겠네요. 이렇게. 플러스 5b 플러스 c는 5d 플러스 2. 이렇게 일단 한번 더 보겠습니다. 그리고 자, 이제 여러분들이 그 다음에 할 작업이 있는데요. 자, 그 다음에 할 작업은 뭐냐면, 자, 읽어보시면요, 여기 있는 이 연두 색깔 선은요, 이 친구를 평행해서 옮긴 거란 말이야. 그치? 그리고 우리가 평행은요, 보통 기울기를 줄 때 쓰는 멘트라고 배웠잖아. 자, 저는 빠르게 뭘 했냐면요, 기울기를 좀 알아왔습니다. 기울기를. 자, 어떻게 알아왔냐면, 자, 이 gx의 기울기는요, 자, 지금부터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건 기울기야, 기울기. 근데 기울기를 아마 크게 한 세 가지로 우리가 구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지금 여기 보시면 요 D 자리가 원래 기울기 자리거든. 자, D도 기울기예요. 그치? 그리고 두 번째는요, 자, 이 주황 색깔의 좌표를 말하자면 1,f1, 얘는 5,f5잖아요. 어쨌든 우리가 이론상 점 두 개를 알면 뭐를 구할 수 있다? 기울기를 구할 수 있거든. 그걸로 한번 구해볼게요. 어떻게? x끼리 뺀 것분의 y끼리 뺀 것. 즉 4분의, 자, f5는요 밑에 식 만들어놨죠. 자, 25a 플러스 5b 플러스 c, 그리고 빼기, 분자 빼야죠. 빼기 f1은요 a 더하기 b 더하기 c라서, 즉 계산해보시면 뭐가 나온다? 6a 플러스 b가 나옵니다. 요것도 기울기예요. 다시 얘도 기울기.
얘도 기울기. 그리고 기울기를 하나 더 구할 겁니다. 어떻게? 자, 세 번째 기울기는요. 자, 어쨌든 평행했다고 했으니까 얘랑 기울기가 똑같을 거 아니야. 근데 이제 어쩌면 요게 이제 접하는 접선이란 말이지. 이게 파란색한테는. 그치? 근데 접선인데 실제로 이게 위의 점 유형이야. 위의 점 유형. 그럼 저희가 위의 점 유형은요. 얘도 뭔가 x가 있을 거 아니야. 네모라고 둘까요? 이 기울기를 또 다르게 구할 수 있어요. 미분으로. 즉 이 fx를요. 미분해 보시면요. f'x 이렇게 되고 여기다가 뭐를 넣은 것도 저 접점을 넣은 것도 기울기란 말이지. 즉 네모를 넣어 보시면요. 이렇게 나오죠. 근데 마치 연결이 있네요. 이거 두 개가 똑같다는 거예요. 이해돼요? 지금 요거 두 개가 똑같다는 거예요. 왜? 지금 다 기울기거든요. 여기서 뭐를 구할 수 있다? 접점의 x값을 여러분들이 구할 수 있어요. 네모가 3이구나. 이렇게. 자, 이거를 우리가 구할 수 있어요. 이 점이 뭔지를 저희가 확인할 수가 있겠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사실 이제 거의 끝난 것 같아요. 왜냐면 사실 여러분들이 이제 상황을 이해하시면요. 요 fx가 보시는 것처럼 2차 함수거든. 요거를 이해했다면 얘가 이제 뭘로 보인다? 너 꼭지점이었네 라는 거. 꼭지점. 그치? 너 꼭지점이었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제 이게 꼭지점으로 쓰일 거니까 어쩌면 좀 이제 요 fx식을 조금 더 간단히도 가능해요. 일단은. 자, 어쨌든 일단은요. 네모 값이 나왔습니다. 네모 값이 3입니다. 자, 네모 값이 나온 상태에서 이제 뭔가를 조금 더 해봐야 되는데 잠시만요. 네모가 3이고 그 다음에는 네모가 3이고 그럼 제가 꼭지점에 x가 나온 거니까 잠깐만요. 이게 지금 꼭지점이랑 보장이 있나? 여러분 이거 죄송한데 꼭지점 아니네요. 이거 아닙니다. 왜냐면 꼭지점이라면 1과 5가 같은 라인에 있어야 돼. 그냥 얘는 접점 한 개를 구한 거네요. 얘는 지금 접점 한 개를 구했다라고 이해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나오고요. 우리가 이제 하나 할 수 있는 거는 위에 있는 D랑 얘랑도 같으니까 어쨌든 D는 6A 플러스 B다. 그러니까 이 문제의 풀이가 여러 가지 있겠지만 저는 지금 약간 좀 철저하게 계산으로 접근하는 중이에요. 그러니까 시계에 뼈를 다 세운 다음에 계산 느낌으로 접근하는 중이고 자 이제는 한번 마지막에 묻는 건 한번 보겠습니다. 자 마지막에 묻는 거는요. 이 넓이를 구하라고 했잖아. 그럼 저희가 이제 식 세워놨으니까 한번 넓이를 좀 구해보고 이제 필요한 것들을 추가로 가져오는 식으로 해서 한번 따라가 볼게요. 알겠지? 자 인테그랄 1부터 5까지고요. 위에 있는 게 gx고 밑에 있는 게 fx니까 사실 이제 이거 가면 끝나겠죠? 이거. 자 저희가 세워놓은 뼈대 한번 넣어볼게요. 인테그랄 dx 플러스 2에서 뭐를? fx를 빼면 됩니다. 그리고 뭐 하시기 전에 여러분들이 좀 더 간단히 한 다음에 한번 배운 대로 가보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 한번 해보시면요. 여기 적분 요렇게 그리고 위에 있는 5를 넣고요. 자 밑에 있는 1 넣은 걸 빼겠습니다. 자 위에 있는 5를 넣고요. 이거 암산 안되나? 저는 좀 암산을 해보고 싶은데 그냥 천천히 할게요. 자, 위에 있는 5를 넣고요. 제가 분배할게요. 5, 2 빼기 5C 빼기 밑에 있는 1 넣겠습니다. 요렇게 그리고 한 번 더 간단히 해보시면요. 플러스로 바뀌면서 암산할게요. 이게 플러스 124니까 3분의 이게 잠깐만요. 플러스로 바뀌는데
약분이 안 되네. 이렇게. 그리고 이제 요거 두 개를 더하면 마이너스로 바뀌면서 여기 그럼 12D, 요거는 플러스로 바뀌면서 마이너스 12B, 두 개를 빼시면 4E 빼기 4C 이렇게 나오네요. 일단은 이렇게 나오고, 이제 우리가 뭔가 할 수 있는 거를 좀 체크해 봐야 되는데, 이 문제는요, 지금 관계식이 이게 하나 나왔어요. 이 관계식. 잠깐만. 음, 여기 D자리에다가 넣으면 B 이항하면요 5A는 C 빼기 2가 되네. 오케이. 요거 여기 뒤에다가 이걸 넣으면 30A 더하기 5B 똑같네. 이 식을 꺼낼 수 있네. 이 식을 꺼낼 수 있고, 요게 이제 양쪽에 마이너스 1 곱하면 이렇게 나오고, 여기가 이제 4로 묶으면 2 빼기 C니까 요 자리에 마이너스 5A를 넣으면 마이너스 20A가 되네. 그럼 얘네들이 통분하면 마이너스 3분의 184A가 되네. 이렇게 간단히 한번 했고, 요것도 뭔가 해결돼야 되나? D 빼기 B. 여기 있네요. D 빼기 B는 6A잖아. 요 자리에다가 6A를 넣으시면요 72A가 돼. 요게 72A가 되고, 통분하시면 216이니까 두 개 빼보시면 30이 아니라 216에서 184를 빼면 32, 3분의 32A까지 왔어요. 즉 이 문제는 이제 A를 실제로 구해야 된다는 건데, 안 쓴 조건이 뭐 있지? 잠시만요. A를 실제로 구해야 되는데,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접선이 dx 플러스 2 빼기 3. 잠깐만요. 길을 잃었어요. 좀 어려운 문제는 보통 이유가 있어요. 이게 좀 길을 잃었는데, x1, x5, 12, 3, 길의 3이다. 이 3을 제가 지금 써먹었나? 이 문제 풀 때 이 3을 제가 한 번도 안 써본 것 같아요. 이 문제 풀 때 지금 3을 뭔가 저 3을 이용해서 이 문제 풀어야 되는데, 여기다가 3 넣으면, 잠깐만, 여기다가 3 넣으면 3D 플러스 2 빼기 3이랑 얘랑 저기다가 3, 이건 당연히 같은 거잖아. 이렇게 만들었는데, 아니면 이걸 잠깐만,
얘는 제가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한번 풀고 제가 왔는데 그러니까 좀 일단 어려운 문제가 원래 이런 식이에요. 기본적으로 좀 어려운 문제가 맞고 지금 제가 요 3을 그러니까 요 3을 구해놨는데 요 3을 지금 제가 잘 못 쓰고 있는 거야. 지금 이 3을 구했으면 뭔가 써먹어야 되는데 이게 지금 이렇게 덩그러니 있으면 안 되거든. 요 3이 이 접점을 구한 다음에 이제 뭔가 우리가 그걸로 뭔가를 해야 되는데 이걸 제가 조금 더 고민해 볼게요. 지금 요게 정답이 잘 안 나오고 있네요. 제가 이건 쉬는 시간 좀 가질 건데 끝나고 말씀드릴게요. 다시 할 때. 일단 좀 어려운 문제야. 이 문제가 그냥 진짜 어려운 거에도 레벨이 있다는 게 이런 거야. 사실은 대빵 어려운 문제였어요. 이 문제가. 그래서 이건 제가 한 번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알겠지? 그 오른쪽에 단답형 1번은요. 이제 뭐 운동 방향 바뀔 때 뭐 그런 문제라 한번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죠. 뭐 이거는 뭐 풀었을 거라 믿고 단답형 2번도 숫자 한 개 넣고 싶고 미분하고 싶죠. 뭐 그런 것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장의 이 문제도 도함수를 그냥 안 줄게. 자, 1차 함수니까 1차 함수의 식을 만든 다음에 식값 구해서 구하면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에 단답형 4번이 이제 제가 또 한번 이제 빨간색과 파란색 썼단 말은 고민했어요. 사실은 좀 따라갈 만한 문제긴 하고 그래서 이 문제는요 그냥 따라갈 수 있는 문제긴 해요. 어떻게? 여기 지금 보이세요? A부터 A 더하기 4까지거든. 근데 A가 지금 여기 범위인 바람에 너네가 쉽게 말하면 A에 한 3 넣어보시면요 기본적으로 얘는 지금 저 위에 있는 함수를 한 번에 못 가요. 즉 들렀다 가야 되는 문제야. 이런 식으로 A부터 A 더하기 4까지를 A부터 4 그리고 4부터 A 더하기 4까지 들렀다 가야 되고 이 왼쪽의 경우는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위의 식을 써야 되고 오른쪽은요 밑에 식을 써야 되는 그 문제예요. 사실은 똑같은 문제인데 이게 이제 A로 나와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나. 근데 실제로 이제 얘도 A가 범위가 있기 때문에 아, 대충 이런 상황이구나 이해가 됩니다. 이제는요 밑에 저의 풀이를 보시면 알겠죠. 그냥 쭉쭉 계산했어요. 근데 중간에 계산이 좀 복잡해. 제가 중간에 한번 실을 수도 있는데 중간에 이제 계산이 좀 복잡했고 마지막에 일단 요런 식이 나와요. 요런 식이. 그리고 이거에 뭐 구하는 문제야? 이거의 최소값 구하는 문제 맞나요? 그냥 3차 함수의 최소값 문제고 저는 또 배운 대로 미분해서 배운 대로 갔더니 이제 요 친구가 이제 유일한 흑수야. 유일한 흑수. 그래서 얘가 뭐다? 최소겠구나. 제가 이제 위에다가 요 3을 대입해가지고 요 3을 대입해가지고 정답이 나왔습니다. 43. 아, 정답은 분수로 나왔는데요. 이렇게 문제에서 이제 얘네 둘을 더하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합은 43이 됩니다. 그러니까 요렇게만 정리 드릴게요. 그래서 얘는요 그냥 뭐 고민할 것도 없이 그냥 따라가면 돼. 그런 문제로 나왔는데 이제 앞에 이제 그 문제는 좀 어려운 문제입니다. 출처는 잘 모르겠지만 아마도 예전에 뭐 수능 문제라던가 굉장히 고난도 문제가 나왔어요. 알겠죠? 자, 일단 여기까지 한번 정리하고 저희 10분 쉬었다 갈 건데 다른 친구들 제가 이제 상담할 동안 다른 친구는 틀린 문제 한번 제가 설명 안 한 것도 한번 다시 풀어보세요. 풀어보시고 클래스룸에다가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잠깐 쉬었다 할게요. 네, 요거 제가 좀 필기할 시간 드리겠습니다.